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첫 전북톡 이 사람에서는 새해에 새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 강소기업으로 제2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경제대상을 수상한 영광의 인물이죠. 김용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경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이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수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런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예,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제가 열심히 일한 대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협동해서 합심해서 일궈놓은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대표님이 계신 기업이 좀 어떤 곳인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도료와 관련된 제품을 또 개발, 생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또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도로의 차선용을 표시하는 제품을 주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수용 페인트, 그다음에 고음용 페인트, 특수용 페인트,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직원은 200명이고 연 매출은 한 800억 정도 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또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게 또 새삼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또 해외 시장까지도 사로잡고 또 수출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GPS 인증 기업으로서 오사마 18001, 그 다음에 IS 14001, 그 다음에 그게 도료에 우리가 제조하면서 환경, 안전, 보건까지 힘쓸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메인비즈나 인업이죠. 녹색 환경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서 중국이나 동남아, 그 다음에 러시아, 중동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선정되기에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표님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또 많이 채용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 인재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의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의 취업 지도과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안전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가장 심사를 통해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또 지역 인재 등용에 특별히 더 마음을 쓰는 대표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역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한편에선 또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청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또 구인난을 갖다가 해소시켜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부 기관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 대기업에만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중소기업에는 혹시 일자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보수가 적지 않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 중소기업도 많은 보수와 그다음에 현재 일자리를 갖다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또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또 굉장한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1980년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오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매 순간 회사에 어떤 주인의식이 저한테는 일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그 바탕이 제 인생을 갖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대표이사는 제 마지막 회사의 직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처음 입사 후에 또 대표 이사가 되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어떤 기술 생산, 영업의 그 임원의 승진에서부터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연구에 치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표님의 좀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에 회사의 또 대표님을 멘토로 삼고 또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평산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 자사주를 영입을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이 대표님을 이렇게 롤모델로 삼고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데 이렇게 또 대표님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만의 어떤 경영 철학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 그다음에 책임, 복지가 세 가지가 주 멘트로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면서 또 복지를 갖다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직원들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같이 감사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 마음을 같이 합심을 해서 연대까지 이렇게 일궈 놓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적으로 네.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있고 설사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석사, 박사까지도 회사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인구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다자녀라 하더라도 대학에 등록금을 전액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병원의 실비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높은 복지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노력과 또 지원이 있어서 직원들은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현재는 수소 전기차 자동시의 시대를 맞아서 연구하고 또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액체 전지의 위험성을 갖다가 현재 저희들은 이 고체 전지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연구 개발을 해왔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돌리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수입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네. 더불어서 제2산단에 저희 회사를 갖다 부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인력 한 200명 정도를 지역에서 더 네네. 채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현재 800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은 앞으로 1,500억 이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또 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또 직원들에게도 이 연구 개발의 중요성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연구 개발이라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의 8%를 현재 연구 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 이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라는 그 자체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은 비록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적인 지원, 꾸준한 지원을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직원들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지난 2020년에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과학기술대상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해 가장 돋보이는 기술력으로 인류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지금의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그동안 무수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 무엇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든지 이런 대표님만의 특별한 맞습니다.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생각도 크게 나가정에서는 굉장히 회사에 큰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차선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운전자들이 비가 오는 날이나 밤중에나 어떤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불빛이 환한 차선이 보인다든지 또는 내구성, 그러니까 오래 견딜 수 있는 제품 자체를 만들었던 게 저희들의 핵심이고, 현재 그러한 제품 자체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우수 성능 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그래서 제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차선으로 이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어떻게 이렇게 눈에 딱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대표님의 기업에서 이런 페인트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승승장구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위기를 겪었던 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네, 2014년도에 저희 회사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에 법정관리라는 것을 졸업을 했고, 2014년 어려운 상황 때 저희들이 직원 스스로 급료를 갖다 반납했던 것 자체를 졸업을 네. 하면서 100%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 뒤로부터 전차적으로 직원 복지에 힘을 써서 하다 보니까 급료가 맨 처음에는 그 2014년도에 저희들이 3,300 정도 평균 연봉이 그렇게 됐던 게 네. 지금은 5,000이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서 현재까지 일궈놓은 회사의 어떤 성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의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를 하면서 경제가 또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도내 기업들 상황도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코로나19가 오면서 예상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가 값이 굉장히 폭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 반면 원자재가 폭등하다 보니까 이상 시장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해서 위기에 정부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어떤 산업 구조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거기에 발판을 삼아서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기업의 발전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인데요. 우리 지역 기업에 조금 더 많은 지원과 어떤 정책이 뒤따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뒷받침되면 좋겠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회사는 우수한 중소기업이지만은 도내에서는 또 저희들과 똑같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를 한 것이지, 그래야만이 저희 경제에서 저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만큼은 저희 기업 산업체의 허리가 된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바뀌고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대표님이 또 노력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아마 대개 이제 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만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중소기업도 굉장히 대기업 못지않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워크넷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그 사항 자체가 저희 회사의 이익을 갖다가 달리하는 데 있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 힘을 같이 엮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허리인 만큼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이 우리나라 경제 활동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같이 복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또 사회공헌 활동에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또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요. 예, 저희 나라가 그 OECD에 진입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우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완주군의 장학기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왔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더 나아가지고 전라북도에도 장학기금을 갖다가 네. 저희들이 기부를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어떤 연구 개발을 해서 끊임없는 발전을 한과 동시에 이익이 추구가 되면 직원의 복지와 또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이한 만큼 기업의 가치라 생각하고 책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대표님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들이 또 대표님의 기업에서 또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학재단 외에도 또 대표님은 또 사회공헌 활동에 또 많이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저희보다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라든지 또 초록우산 그다음에 적십자에 고액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저희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만큼 급료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현재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헌혈을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 회사에 와서 자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헌혈을 갖다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회사에서 주는 이익 자체가 받는 게 사회의 이익을 갖다가 환원해주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같이 환원하는 그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얼마 전에는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선도기업 분석 대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도내 우수기업인 선도기업을 홍보하고 또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서 이 기업과 청년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 대표님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대표님도 들으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저희 회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떤 그 기업의 분석 대회를 했는데 또 우수한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저희 회사에 초청을 해서 네. 조그만 선물도 해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들을 저희 회사에 입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해 첫 출연으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의 도전해오는 그런 삶을 보면서 또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남겨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앞으로 시장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고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 이겨나는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기업과 우리 도민들도 이런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아마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용맹함과 강인함의 표상인 호랑이처럼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힘차게 도약해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